코로나19는 도발한다. 미국과 유럽의 서양 우월주의 신화의 의문을 던진다. 글로벌 리더 미국 선진국 유럽이라는 고정관념을 거부한다. 제7세를 주도해온 대서양 동맹을 뒤흔든다. 19세기 식민주의, 20세기 1, 2차 세계대전을 거쳐 소련 해체와 냉전 종식, 그리고 미국 독주까지 200년 긴 세월 세계를 호령했던 서양 헤게모니를 위협한다. 비행기 탄 바이러스에 맥없이 농락당하는 자신들의 실자와 추락에 서구는 당황하고 있다. 요즘 미국, 영국, 프랑스 언론은 코로나 이후에 닥칠 동서양의 권력 이동에 촉각을 세운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를 영원히 바꿀 것이라고 한다. 이어 팬데믹이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시장을 붕괴시키고 정부의 무능을 노출한 것처럼 국제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파워의 결정적 변화를 불러올 게 분명하다고 진단한다. 영국 가디언은 서양이란 브랜드의 아우라가 바랬다. 코로나는 서양에서 동양으로 힘과 영향력을 급속히 전환시킬 것이라고 분석한다. 서양의 퇴조를 걱정하는 데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첫째, 위대한 미국이 초라해졌다.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자만과 오판이 완벽한 실패를 자초했다. 세계 최고의 의료 선진국에서 믿기지 않는 일들이 목격됐다. 텅 빈 공포의 뉴욕, 방호복이 없어 비닐을 뒤집어 쓴 의사, 인공호흡기를 나눠 쓰는 환자, 두려움에 울부짖는 의료진과 시민의 참담한 광경은 세계인에게 미국을 다시 보게 했다. 사망자가 24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허망한 죽음의 땅이란 극단적 표현도 등장했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유명한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는 미국을 세계의 입법자, 경찰, 재판관 노릇을 하는 자비로운 패권국이라고 한 적이 있다. 그런 미국의 리더십은 실종됐다. 코로나 사태에도 나만 살자식 미국 우선주의는 공조와 협력을 기대했던 우방들을 실망시켰다. 크게 간다며 2조 2천억 달러를 경기 부양에 쏟겠다고 했지만 제2차 대공황의 우려만 요란해진다. 가디언에선 나르시시즘에 빠진 트럼프, 그가 더는 세계의 지도자가 아니라는 점이 작은 위안이라고 고집었다. 둘째, 명색이 G7 선진국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허상이 드러났다. 전염병으로 하루에 몇백 명씩 대죽음이 이어지는 나라들이 사회주의적 복지의 모델이었다는 사실에 자신들조차 놀랐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자랑하던 영국, 유럽의 경제기관차로 불리는 독일, 삶의 기쁨을 누린다는 프랑스, 달콤한 인생을 노래하는 이탈리아, 15세기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스페인은 과거의 영광에 그저 머물러 있었던 것인가. 하나의 유럽을 꿈꾸는 유럽 공동체 정신마저 사라졌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바이러스의 공격이 본격화되자 서로의 국경을 닫고 이웃 나라의 의료품 지원을 막아버렸다. 세계를 지도할 선진국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다. 대서양 동맹도 사실상 와해됐다. 유럽에서 코로나가 퍼지자 미국이 제일 먼저 한 방역 조치가 유럽인 맞기였다. 셋째, 동양의 재발견이다. 한국, 중국, 싱가포르, 대만이 봉쇄, 사회적 거리두기, 신속한 진단 같은 대응으로 확산의 고삐를 잡은 방역 모델에 서양은 주목했다. 개인보다 사회와 국가를 앞세우는 동양적 가치, 위계와 유대를 중시하는 유교 문화의 장점을 새로 평가했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아시아의 강한 유대 사회와 미국, 이탈리아 같은 느슨한 사회를 비교했다. 그리고 개인 자유보다 규율을 앞세우는 문화가 위기 때 사회 결속을 강화한다고 했다. 동양적 가치가 코로나 이후 뉴노멀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넷째, 경제적으로 서구에 대한 동양의 종속 시대는 지나갔다. 서양 우월주의의 원천은 압도적인 부와 힘이었다. 서양은 경제력과 무력을 바탕으로 시장경제, 민주주의 등 서구적 가치와 제도를 동양에 이식하려 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2019년 현재
명목 국내 총생산에서는 달러 기준으로 세계 1위는 미국이지만 2위 중국, 3위 일본, 12위 한국을 합치면 비슷하다. 실제 국민들의 구매력을 평가하는 기준의 GDP로는 중국이 미국을 따돌렸다. 세상이 변해가고 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이 재채기를 하면 지구촌이 독감을 앓는다. 서양 우월주의는 종언을 구할까? 서양의 학자, 관료, 언론은 코로나 재앙을 스페인 독감, 1, 2차 세계대전, 대공황, 금융위기 등 세계적 대격변에 비견하며 자성과 각성을 촉구한다. 그 저변에는 통치와 지배의 기득권을 내주지 않으려는 강자의 본능과 절박함도 깔려있다. 우리가 방역 모범국이라고 우쭐대는 동안 중국의 동양과 미국의 서양 사이에 헤게모니 쟁탈을 위한 문명의 충돌이 시작됐다. 이 격동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인류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공헌하는 놀라운 이유. 빨리빨리 DNA도 이럴 때 빛을 발한다. 한국의 진단키트 제공 제안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후회한다. 치명적 실수였다. 사과하고 싶다. 코로나19 대처를 위해 의료 장비를 지원해 줄 수 있나? 한국 바이오의 신한류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팬데믹으로 번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보내달라는 SOS를 보내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시젠과 코젠바이오텍, 솔젠트, SD바이오센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 사용 승인과 수출 허가를 받은 국내 4개 기업이 세계 47개국에 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다. 수출 으뜸은 4개 기업 중 유일한 상장사인 시젠이다. 시젠은 현재 일주일에 진단키트 100만 테스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90% 이상을 해외에 공급하고 있다. 수출국은 유럽과 중동, 동남아를 중심으로 총 45개국에 이른다.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지난 16일부터 FDA 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후 승인을 전제로 시젠의 진단키트를 수입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로나19 발병 초기 한국 성지 순례에 참여했던 관광객들을 억류했다 돌려보낸 이스라엘은 자국에서 쓰는 진단키트 수요의 전부를 시젠에 의지하고 있다. 시젠, 코젠 등 한국 중소기업, 세계 진단키트 주도. 시젠 관계자는 해외 곳곳에서 정부 차원에서 요청이 밀려들고 있지만 생산 물량이 따라주지 못해 적자는 국가의 주문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지하 회의실을 개조하고 공간을 새로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시설을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4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코젠바이오텍도 현재 일주일에 25만 명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70%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수출국이 다양한 시젠과 달리 코젠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30여 개국에 제품을 보내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이들 기업 외에도 42개사 60여 개 제품이 질병관리본부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선진국이 한국에 진단키트 지원 호소하는 이유. 왜 세계는 미국이나 유럽 등 기존 바이오 과학 선진국이 아닌 한국, 그것도 중소기업의 진단키트에 목을 메고 있을까?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서까지 진단키트를 요청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우선 미국,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첨단 바이오 기업이 즐비한 미국에서 제대로 된 진단키트가 왜 없을까? 해답은 한국처럼 양산시설을 갖춘 기업이 진단시약과 키트를 개발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각 주의 질병통제센터와 공공임상연구실이 자체적으로 진단시설을 개발하고 FDA의 승인을 얻어 감염병 진단에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팬데믹에 이를 정도 감염 환자 폭증을 경험한 적이 없어 공공기관에서의 생산만으로도 충분했다. 게다가 이번에 개발한 코로나 진단키트에 오류가 생기면서 그나마도 공급이 더 늦어졌다. 결국 미국은 뒤늦게
다국적 기업 로슈에 진단키트 공급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부족한 상황이 된 것이다. 유럽은 어떨까? 이들 국가에도 바이오, 제약 관련 기업이 있지만 코로나19가 중국과 한국에서 번질 당시만 하더라고 남의 나라 얘기 정도로 여긴데다 의사결정 과정이 늦은 대기업 중심이라 대응이 늦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반면 한국은 진단키트 생산 기업들이 중소, 벤처기업들이라 오너 중심의 빠른 결정을 할 수 있었다. 여기에 그간 쌓아 올린 노하우가 빛을 발했다. 국내 업체들은 기존에 하루 이상 걸리던 진단을 대용량으로 4에서 6시간 만에 해결할 수 있다. 진단 정확도도 98% 이상을 보여 체코, 헝가리 등지에서 부정확한 진단으로 물의를 일으킨 중국 제품과 대조를 이뤘다. 질병관리본부의 빠른 판단도 결정적. 최외진단기업협의회 운영위원을 맡은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 이번처럼 갑자기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질 때는 진단키트의 양산이 필요한데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것은 민간기업 섹터밖에 없다며 한국은 그간 사스와 메르스를 경험한 진단 관련 민간기업들이 노하우를 쌓아 이번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오 전무는 질병관리본부가 긴급사용승인제를 활용해 기업에 발빠르게 진단키트 개발을 요청한 것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긴급사용승인제도는 감염병 발생 때 불필요한 절차를 건너뛰고 신규 진단 시약과 검사법을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월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에 코로나19 유전자 염기 서열이 공개된 지 14일 만인 1월 26일 설 연휴 중이었음에도 질병관리본부는 한국바이오협회의 진단키트 개발업체들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튿날 바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가 열렸고 28일 긴급사용 승인 공고가 발표됐다. 2월 28일까지 한 달간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개발 기업들의 신청을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2월 4일 코젠바이오텍이 처음으로 2월 13일에 시즌이 승인을 받았다. 긴급사용 승인제가 없다면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과정이었다. 물론 코젠과 시즌 등 민간 기업들이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무섭게 번져가는 상황에서 DNA가 공개되는 것을 보고 발빠르게 진단키트 개발에 들어간 것이 우선이다. 천종윤 시즌 대표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국제사회의 코로나19 염기 서열이 공개된 지나흘 뒤인 1월 16일에 사내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진단 시약 개발을 제안하고 21일 개발에 착수했다며 당시엔 적자를 각오하는 심정으로 도전한 것이라고 소회를 털어놓기도 했다. 소외된 면역진단키트 업체들 우리도 승인 요구. 한편 이번 긴급사용 승인 요구 기업 중에는 항체를 이용한 면역진단키트를 제작한 곳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업은 전무하다. 코로나19의 특성이 초기에 전염력이 강해서 무증상 감염자가 많은 경우엔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식약처는 이번 긴급사용 승인을 분자 진단키트만을 대상으로 한정했다. 면역진단키트는 임신진단키트처럼 현장에서 20분 안팎의 짧은 시간 안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감염되고 항체가 제대로 형성되기까지 일주일 이상 걸린다. 때문에 초기 진단에는 부적합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이제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하면서 진단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긴급사용 승인의 대상이 되는 유전자 검사 시약뿐만 아니라 무증상의 잠복기가 긴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와 대량의 신속한 진단을 위해서 분자 진단을 보완할 수 있는 항체 면역 진단 제품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